싱글 에센셜 오일 12가지 마지막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저예요. 고대부터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고 소화기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르가못 오일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에 좋은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에 좋고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저 같은 경우는 만성 소화불량에 좋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위장에 냉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진저 오일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한 온열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두부예요. 영어로는 카다몬이라고 하고요. 생강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쓰는 부위는 씨고요. 이것도 역시 향신료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생강과기 때문에요. 신경성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윈터그린이에요. 윈터그린은 입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게 되는 오일입니다. 이 윈터그린 오일은요, 아주 강력하고 침투력 있는 아로마인데요. 뼈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십견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르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넓은 부위에 사용하실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캐리어 오일들을 사용하셔서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바디크림 같은 거와 섞어 가지고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작나무 오일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수증기 증류를 해서 나오는 거고요. 윈터그린과 마찬가지로 같은 화학적 조성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 통증을 완화하고요. 관절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윈터그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소적으로 그냥 바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섞어서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윈터그린과 자작나무는 아예 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진달래과고 지금 자작나무는 자작나무과인데요. 이 두 가지 오일은 독특한 게 화학적인 성분 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터그린이나 자작나무 오일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셔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티트리는 라벤더와 페퍼민트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청소년이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해 가지고 염증을 없애는 데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항염에 굉장히 탁월하고 특히 칸디다 질염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트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원액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라벤더와 이번에 하는 티트리 이 두 가지만 원액으로 사용해도 안전하고요. 그 외에 있는 오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만큼 이 티트리 오일은 이제 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살균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염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려면 라벤더와 티트리를 1:1로 원액으로 해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팬티에 한 방울씩 하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티트리의 특징은 습을 말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라벤더를 같이 사용하면 그 보습 효과를 같이 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한꺼번에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이 여성 블렌딩으로 하시기도 좋고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이 원산지라고 할 수 있고요. 오래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유칼립투스가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학명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학명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 3부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거담과 기관지 염증에 효과적인 유칼립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되면
모기 퇴치제로 사용하는 유칼립투스가 있거든요. 그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거담 효과는 적지만 방충 효과가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를 보실 때는 학명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담 효과가 탁월하고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거담 같은 경우는 목에 가래가 끼는 게 아니라 거의 폐 쪽에 있는 가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 향을 맡고서는 이제 가래가 나오면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그 가래들이 없어지면서 숨 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칼립투스는요, 폐포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이제 가슴으로만 쉬고 이렇게 배까지 숨 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유칼립투스 향을 맡게 되면은 이 폐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숨을 깊이 들이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브는 추출 부위가 꼭 봉오리예요.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꽃이 피기 전에 봉오리인 상태로 채취를 해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요, 예전부터 치통에 사용되어 왔는데 약간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냄새, 구취에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랑일랑은 꽃에서 수증기 증류로 추출을 합니다. 이 일랑일랑은 꽃 중에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혼부부 첫날 밤 침대에 장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음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욕을 자극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꽃에서 추출하기 때문에요. 호르몬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꽃 오일들은요. 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꽃은 수분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꽃 오일에서 추출한 것들은요. 대부분 거의 최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스민은 꽃에서 추출하는데요. 다른 오일들은 압착법이나 수증기 증류법으로 하는데 이 자스민은 용매 추출법으로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용매라는 거는 이 자스민은요. 너무 성분이 작기 때문에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는 다 성분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용매를 넣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그런 추출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스민 같은 경우는 이 용매 추출법 외에는 추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오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로즈예요. 로즈는 이제 과명 자체도 장미고 추출 부위도 꽃이고요. 이 로즈는 자스민처럼 용매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증기 증류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추출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미향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용매추출법으로 주로 나온 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앱솔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스민 앱솔루트 또는 로즈 앱솔루트라고 한 거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즈 오또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일인지 뒤에 붙는 이름도 알아두시면은 이게 수증기 증류법인지 용매추출법인지 이제 구분하실 수도 있어요. 이 로즈는 굉장히 파워풀한 오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인과 치료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환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은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클라리세이지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리세이지 같은 경우는 초경부터 폐경기 전 여성들한테 여성 호르몬에 관련돼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라면 이 제라늄은 폐경기 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그 여성 호르몬을 조금 이제
잘 보완해 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크림에다가 한 방울 섞어 가지고 이제 기초 화장을 하신다 그러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페퍼예요. 블랙페퍼는 우리가 검은 후추라고 이제 한국어 그대로 얘기하면 검은 후추고요. 우리가 보통 후추를 갈아서 향신료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블랙페퍼가 오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래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제 이 블랙페퍼 같은 경우는 담배 중독, 흡연 욕구가 있을 때 이 향을 맡으면은 담배 생각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금연을 할 때 생기는 불안 증후군이 줄어드는 것으로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 블랙페퍼 향을 맡으면은요, 이제 부드럽게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알약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블랙페퍼 향을 맡으면 굉장히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블랙페퍼를 발향하셔 가지고 이제 영양제 먹는 거나 이런 알약 같은 거 먹는 게 문제가 없어지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넘기는 거, 근육에 유연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블랙페퍼 오일도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시고 단기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에 나왔던 이제 지난번에 했던 오일들까지 해서 총 48가지의 오일들을 좀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